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성적표를 가지고 이 점수라면 어느 대학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께서 좀 이 학생 성적의 특징 좀 분석해 이 학생은 일단 아까 설명했던 대로 국어하고 수학 총량이 가장 큰 곳에서는 극강의 백분위이죠. 그리고 표준 점수 자체도 언매하고 미적분에서 거의 최상위 점수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건 영어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3등급까지 내려왔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대를 쓰기에는 딱히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원원 조합 과탐으로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엔 의예과를 지원하려고 처음부터 포커싱을 맞췄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치고는 100분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표준 점수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래서 아마 의예를 가고 싶은데 되게 고민이 깊은 이런 학생으로 추정이 좀 됩니다. 네. 근데 보시면 뭐 간단하죠. 그냥 어차피 생지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죠. 보통 테크예요. 욕망. 나는 의대에 가겠다. 메디컬 올인의 테크. 그래서 언매, 미적, 그 다음에 생지 원원 해갖고 모든 소위 얘기하는 수능에서 나오는 가장 좀 점수 아이들도 많이 선택하고 그리고 표준 점수도 최고 높게 올라가는. 그래서 나는 메디컬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올라가다가 한 발이 지금 살짝 미끄러진 상태입니다. 미끄러진 상태인데 과연 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지금의 사실은 핵심인 거죠. 그렇죠. 네, 수학은 사실은 2개 틀렸거든요. 2개 틀렸으면은 사실은 완전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도수 분포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실상으로 봤을 때는 원래 하나 틀린 애들까지가 약 3,000명, 2,500명, 3,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시에서의 의대 정원은 1,1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원래는 보면은 하나 틀린 애들까지만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수시에 빠진 애들도 있고 수시까지 다 합하면은 한 3,000명 정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기 있는 92점까지도 지원 가능선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게다가 올해 국어의 커버력이 크니까 과연 이 커버력이 의대를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 학생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상당히 이 학생의 기도가 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나요? 92점까지의 분포가, 수학의 분포가 역대급으로 잘 자잘하게 썰려 있고 인원 자체도 의예급까지는 지원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진짜 이 학생이 진짜 10년 감수한 느낌일 것 그쵸. 같아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잖아요. 야, 살았다 이거 있잖아요. 아마 이 학생의 느낌으로는 분명히 나 이거 계산 실수에서 하나 틀렸다라고 생각할 만한 학생이에요. 2개를 다 실력대로 틀렸다라기보다는 하나는 너무 아깝게 틀린 거야. 그래서 막 진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눈물에 앞을 가리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야 실수 나만 한 게 아니네. 다른 사람도 같이 했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누리는데 밥 먹고 너무 그런 신경을 많이 썼는지 영어를 이렇게 또 3등급까지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여파가 탐구까지 이어져가지고 사실 오전에는 잘하다가 이게 뭔가 점점 후반에 후반에가 이제 약한 그러한 이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친구가 좀 이렇게 지원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뽑아주신 게 있죠. 네, 좀, 그렇죠. 네, 있는데 보여주십시오. 이게 정시에서의 환산식의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희태쌤이 좀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면 일단은 추천하는 거는 가군의 의예과이고요. 경상국립대학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나군의 일반 형태로 일반적인 학과. 그다음에 나머지 다군에서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의예과 정도로 추천을 했는데 한번 희태쌤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 학생 졸업생인지 아니면 재학생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는 의대라는 큰 꿈을 품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거의 끝선에 와 있어요. 표준 점수 408 정도면 사실은 우리가 총점을 순으로 봤을 때 딱 정말로 한 3,000등 정도 돼서 겨우 의대를 갈까 말까 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의예 중에서도 내 점수가 유리한 걸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래도 어디 하나는 붙어야 되니까 나군을 안정으로 가져가자라고 해서 수학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서울대를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탐구를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100분위를 쓰게 되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 좀 불리함이 있어요. 하지만 표준 점수 쓰면은 좀 덜하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0.8 곱하거든요. 0.8 곱하면은 사실은 높은 점수도 낮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70점 만점에 가까운 70점 맞아도요. 0.8 곱하면은 몇 점 되죠? 56, 54, 54. 58, 56.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수학 점수 좋으니까 수학 점수에 곱하기 1.2 하는 수학 점수에 20% 가산점 주는 서울대를 안정으로 가져가자. 인데 얘가 그래도 메디컬에 큰 꿈을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었고 그리고 혹시 여기 애들 제일 많이 저거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남학생 경우는 갈 수는 없지만 여학생 경우에는 대안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인서울에 있는 이 약대예요. 이게 밸런스 게임 같은 거거든요. 나는 원래는 의대를 원했어. 가나 다군을 의예를 쓰고 싶어. 하지만 점수가 안 돼. 어디는 붙어야 돼. 그럼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대안이 뭐냐 하면은 수도권에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내가 집이 서울인데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약대는 어딘가 라고 해서 약대를 또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군이나 다군에서의 폐가 여학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원 경향상 지역 의대까지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태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가군의 경상국립대 의대를 쓴 이유는 환산식이 되게 독특해요. 경상국립대가. 그래서 그 환산점에서 이 학생의 점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점상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대가대라든가 경상국립대를 이야기한 거고. 사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되는 거는 지역 말씀하셨는데 이 학생 사실 수도권 학생이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요 점수를 맞고 지역의 학생이면은 지역인재 의대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의대 같은 경우는 일반 의대보다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학생이 만약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한다면은 지역에 있는 의대를 다 쓸 수도 있는 부분이세요. 점수 자체는 일반 전형으로 봤을 때 끝선인 거고요. 지역인재를 본다면 끝선보다는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역인재 의대를 쓰고 다른 대학을 쓸 수도 있고요. 네, 이 학생은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메디컬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고 지금 안정으로 서울대를 추천을 해주셨고 네. 이제 가군과 다군의 지역 의대 이 학생의 성적에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의대 두 곳을 추천을 해주셨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에 있는 약대도 써볼 만하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케이스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 사례는 좀 스토리가 있는 학생의 사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 되게 깔끔한 점수죠. 표준 점수도 최상위 점수고 100분이 되게 좋은 편이고 특히나 수학에서 136이라고 하면 이건 한 개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인데 국어에서도 141이나 나왔다라는 거는 대단히 상위권에 해당이 되는데 영어까지도 국수 영어는 완벽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탐구예요. 사실은 수시를 쓸 때부터 서울대학교를 생각을 해서 원투로 쓰기를 원했는데 스스로가 너무나 좀 트라우마가 투 과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원원 조합으로 그냥 간 케이스인데 수학을 되게 잘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생지는 아니고요. 물지 케이스 전형적인 수학 프로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등급 합보다 낮은 형태의 탐구 점수가 나왔어요. 100분위 같은 경우에 63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마 시험 볼 때 물리에서 뭔가 좀 평상시답지 않은, 왜냐하면 한 번도 한 개 이상 틀려본 적이 없는 학생인데 이런 안타까운 사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선택 과목을 봐서는 메디칼을 가면은 좋고 아니어도 괜찮은 그 느낌이 있는 학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총점 구조로 보면 사실은 국어,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 탐구 영역의 총점이 평균 점수 394점 정도로서 사실은 메디컬 쪽에는 좀 많이 모자라는 편이긴 해요. 워낙 탐구 영역에서의 표점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총점으로서는 등수가 되게 낮게 형성이 될 수 있는 학생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극강이 된 국어와 그쵸. 수학의 커버력. 이 어느 정도 커버력이- 학교까지 커버할까? 서울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관상 보는 거 아시죠? 처음에 할 때부터 관상학적으로 서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선택 과목을 이렇게 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가채점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이 부분이 이번 정시 때 주의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채점을 하고 나서 모 사기업에서 서성한도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울면서 이제 쫄려가지고 아. 그런 이야기를 한 학생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붙여줄게, 서울대학교. 예. 그 이유는 국어하고 수학에 있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수 말씀드렸지만 국수에 해당하는 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율로 된 건 세 과목밖에 없는데 국어와 수학을 더하면은 아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렸죠. 보통 상위권 대학이 60~70%라고 서울대는 70%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수의 영향력이 매우 큰 학교가 바로 이제 서울대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를 과감하게 지원한 게 맞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은 작년 사례도 그렇고요. 탐구 영역에서 3이나 4를 맞아도 서울대에 붙은 학생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물리를 봤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또 유형이 나눠져 있거든요. 물화를 본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따로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과학에 대한 선택 과목에 지정이 없는 모집 단위가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물화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역대급으로 또 화학이 또 적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없을 더 겁니다. 애들은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한테 유리한 모집 단위까지 찾아보고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연대 같은 경우는 탐구가 꽤 33.3%가 꽤 많은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인데 첫 번째는 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변표는 어쨌든가 이만큼 긴 거를 이렇게 압축시킨 거예요. 네, 변별력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상위권 대학에서 영어를 가장 많이 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 입결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1, 2등급 안에 들은 학생들은 엄청 유리했고, 3등급 붙은 학생들, 3등급 있는 학생들은 거의 합격 사례가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를 과감하게 연대를 적정이나 안정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울대를 확 질러봐서 붙이는 것도 가장 좋은 하지만 방법이죠. 공대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한계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학은 자기 점수의 20%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탐구는 20%가 깎여요. 0.8을 곱하고 탐구는 0.8, 수학은 1.1을 곱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과탐을 더 잘했다 하더라도 곱해지는 게 0.8이니까 차이가 많이 난 게 오히려 줄어드는 거고 그럼 이 학생은 덜 깎이는 거네요. 덜 평점이 깎이는 적으니까. 거죠. 정답입니다. 덜 깎이는 네, 덜 거죠. 깎인 겁니다. 상대방하고 차이가 있어도 덜 깎이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수학은 굉장히 잘한 136까지 받았으면 굉장히 잘한 학생이고 136보다 더 센 학생은 어디 가겠어요? 메디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대까지 남아있는 136 학생은 별로 없으니까 차이는 서울대에선 많이 벌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총점으로만 생각하면 서울대가 좀 멀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다. 이게 실제로 대학이 원하는 환산식을 돌려버리면은 많이 커버할 수 있다. 많이 이렇게 이 골든처럼 업할 수 보통 있어요. 우리가 390 한 지금 8점 정도 생각을 네, 하죠. 7, 8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398점 정도 생각하는데 이 학생이 394점이에요. 점수가 모자라지만 자기가 가진 성적대의 특징, 분포의 특징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이제 또 그럼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그럼 내가 같은 394점 중에서 어느 과목이 좀 유리한 거 불리한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통 보면은 뭐 서울시 교육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요 총점에 해당하는 394점이면은 요 394점에 해당하는 학생의 과목별 평균 점수를 보여줘요. 예를 들면은 394점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의 수학의 평균은 132점이었다. 그럼 132점은 뭐냐 하면은요, 2개 틀린 학생이나 3개 틀린 학생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몇 개 틀렸죠? 하나 틀렸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나는 원래 394점에 있는데, 근데 수학은 걔네보다 훨씬 잘 본 학생이야. 근데 거기다 곱하기 1.2까지 해준대. 20%더 준대. 네. 중량 20% 업이에요. 햄버거 중량 20% 업이면은 배불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이즈업을 공짜로 해주고. 네, 그럼요. 좋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국수형은 굉장히 잘 봤는데 이제 탐구에서 좀 망한 그런 케이스지만 충분히 지금 여기 추천해 주신 데가 가군의 연세대, 나군의 서울대, 다군의 서강대를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그 변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갈 수가 있다라고 네.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점점 인간계로 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점수의 인간미가 인간미가 생기는 생기고 점수대입니다.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지는 구간이 마음이 있습니다. 아파요. 지금부터 아파지기 네, 시작하실까요? 이제 속쓰림이 되고. 이제 많이 이렇게 네네네. 있어가지고요. 네. 담임하게 되면 많이 위로해줘야 되는 학생. 아, 자, 보시면 엄매가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국어가 어마어마한 학생입니다. 143점. 몇 점 빠진 거죠? 4점 빠진 4점밖에 안 빠졌으니까 네, 두개 틀린 두개 학생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 어려운 그 국어 어려운 시험을. 국어에서. 그런데 수학 자체가 기하인 걸 봐서는 미적을 피하고 싶었던 학생이고 확통과 거의 비슷한 형태라서 117점으로 4등급이 특징인 거고요. 영어는 국어를 잘하니까 당연히 영어는 같이 올라옵니다. 영어 1등급. 그럼 국어하고 영어가 절대적인 그런 형태인데 보면은 생명과학 원이랑 지구과학 원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력으로 커버한 점수대가 아닌가. 수학적 재능이 크게 있진 않은데 네, 이과이긴 하지만 네, 자연계열로 가고 싶어서 그렇죠. 노력으로 커버한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자연계이긴 하지만 그렇죠. 옷은 자연계를 입고 내부는 몸은 인문계인. 인문계였던 여고 아닐까요? 네, 그런 학생의 확률이 전형적인. 제일 큰 부분입니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넌 뭐 할래?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최대한 학교를 높이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최대한 학교를 높이고 싶을 때 학과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벌써 얘기한 거 보니까 그렇죠. 자연계 학생들보다는 원래는 자연계 유리하다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과학 선택하고 수학 선택했었고 네, 그럼 이 친구는 일단 국어와 영어 성적은 극대화 잘 시켜야죠. 나왔고, 네. 근데 수학이 등급이나 점수가 너무 낮고, 네. 네, 이런 친구는 그럼 어디를 갈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역시 솟아날 구멍이 생기죠. 네, 금년에 솟아날 바뀐 구멍을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네, 솟아날 구멍을 네, 좀. 예. 금년에 바뀐 대학도 있어서 저희들이 추천하는 건 가군의 이런 상황인데 한양대 인문, 아, 네. 그리고 가군의 성균관대 의상, 나군의 이화여대 인문, 그리고 다군의 서강대는 한번 네. 갬블하는 입장에서 던져야죠. 네, 던지는 그런 정도로 추천을 많이 했는데 도니까요. 네. 네. 많이 돌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올해부터 서강대가 작년까지는 서강대가 수학의 가중치를 어마무시하게 줬는데 올해는 그거를 국어에도 같이 줬어요. 그래서 국어에 더 주는 유형, 수학에 더 주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니까 이제 이 학생은 국어에서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의 압도적인 걸를 수학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학생이 보면 원래는 한대나 성균관대까지는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함부로 도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수학하고 국어에서의 총량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인 건데 금년에는 그 커버력이 어마어마한 국어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가져간 거잖아요. 143점이잖아요. 아까 수학 다 맞으면 몇 점이었죠? 139점이잖아요. 139점. 다 맞은 애보다 더 높은 점수예요. 네. 여기 특징은 뭐냐면은요. 특히 여기서 나온 아이들은 서강대든 아니면은 성균관대든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고 성대 같은 경우 작년부터 이미 실시를 해 왔는데요. 본인의 점수를 A형과 B형 두 가지로 낸 다음에 또 높은 점수가 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형과 B형 중에서 하나는 국어를 더 많이 반영하는 거, A형, B형은 수학을 더 많이 반영하는 거. 그런데 올해 국어의 표준 점수가 수학의 만점보다 더 위쪽이네? 그러면은 A형에 있는 국어를 많이 반영하는 거는 엄청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적정 안정 지원으로 이화여대를 선택했습니다. 아마 좀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화여대는 반영 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수학이랑 국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반영 비율이 균질한 학교를 써도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수학이 분포예요.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평가원에 올라온 도수 분포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여고 선생님. 여고 선생님 어때요? 1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의 여학생들의 비율, 여학생들의 비율 얼마큼입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남학생이 3분의 1 네. 정도밖에 안 돼요. 네, 3대 1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학의 등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대가 성적을 되면. 못 봐도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 안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여학생은 분포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원래 내가 생각하는 4등급의 등수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 한 2.5분의 1 정도 위에 있다. 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못 본 게 아닐 수에 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대를 적정 안정 지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학생은 지금 수학을 좀 못 보기는 했지만 네. 지금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강대 이렇게 써볼 수 있다라고 네, 추천을 그렇죠. 해주셨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부터는 이제 인간계이기 때문에 네. 사례가 좀 나뉘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여기서부터는 인문하고 자연계열에 대한 어떤 성적 분포가 좀 달라서 네. 왜냐하면 윗대학에서는 대학의 퀄리티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 학과가 뭐여도 상관없이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아까 대표적으로 생지했었던 그 학생. 그러면 자연계열 애들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을 벗어난 구간이기 때문에 인문은 인문, 자연은 자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성적대가 보면은 엄매가 134점으로 98, 그 다음에 96. 96, 그 다음에 학문과 통계가 125점으로 91. 근데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국수형은 나름 선방을 한 편이에요. 그런데 생윤하고 사회문화라고 하는 전형적인 이제 인문계열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탐구가 80대 74로 3등급하고 4등급대를 가진 학생입니다. 그래서 국수형에 대한 성적은 되게 좋고 표준 점수 그 세 개 영역의 합이 377점 정도인 건데 사회탐구 영역 성적이 좀 안 좋아서 고민이 좀 되는 학생일 거고 아마도 수시는 우주상향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뭐 상향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 학생은 원래는 선생님을 하고 싶은 학생이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수시는 워낙 사범대 같은 경우는 서울권 사범대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다 보니까 떨어진 경향성이 있었고요. 사실은 요 전 사례랑 비교하면은 되게 의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4도 있었고 뭐 뒤에 엄청 안 좋고 있었는데 얘가 더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냥 그렇죠. 등급만 씩 보면은 야 위에가 더 안 좋고 원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잠깐 생각해 보면은 방금 전에 받았던 학생,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가 몇 점인지 기억나시죠? 143점 3점? 그렇습니다. 역시. 공부 잘하시는 게 맞다니까. 공부 잘하시는 게 맞네요. 답을 안 바꿔요. 네. 역시 같은 1등급인데 그 학생은 143점이었어요. 이 학생은 1등급의 끄트머리에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되면은 같은 1등급이라도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그 학생보다 사실 총점에서는 한 7점 정도 떨어지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 없구나. 오히려 얘가 더 잘한다고 보였지만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특히 국어의 아주 어려운 국어 때문에 그 점수 차이가 쑥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요 라인부터는 이제 인문계 모집 단위들은 국어를 많이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학교가 이제 한양대부터 시작해 내려오면서 인문계는 그러면 수학보다 국어를 많이 반영해 줄게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인문계든 자연계든 그냥 일단 수학부터 하고 봐인데 한양대 인문계부터 시작해서 요 라인까지 내려오면은 대부분의 인문계들이 국어를 더 많이 반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어차피 꿈이 뭐였습니까? 꿈이 선생님이었으니까 네, 가군에 동국대 지리교육을 안정으로 잡고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유니태 쌤이 이걸 추천하셨을 때 저는 사실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왜죠? 생태계 교란종 같은 선택이다. 왜요? 점수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왜냐하면 사실은 정말 안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었기 때문이지 원래는 지교로 안 하고 국교나 연교 정도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나머지를 학교를 좀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너한테 그래 지리교육과도 또 복수 전공하면은 국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다. 하나는 여기서 어쨌든 붙여놓자라고 한 거죠. 포인트가 그건 거죠. 근데 네. 나군이랑 다군은 또 사범대는 아니네요? 네, 사범대 네, 아니고 네, 대신 네. 이제 학교를 높이는 선택을 했고요. 어차피 여기는 점수가 아까 위 아이도 이제 이대 인문이 나왔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학생도 이 학생들이 사실은 아까보다는 편차가 적죠. 그죠? 아까는 1, 4 이랬잖아요. 이 학생은 사실은 원래 이대에 그냥 다 비슷하게 그만하게 받아서 공통적으로 다 잘 본 학생들한테 제일 유리해요. 근데 사실은 올해는 그렇게 공통적으로 다 한 1, 2등급 맞은 애들이 잘 별로 없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그렇게 다 2등급 맞는 애들 없는데 넌 했네? 넌 충분히 붙을 수 있어 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세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점수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골고루 잘 맞은 학생은 없다. 너밖에 없을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연계열 학생. 자연계열 학생 한번 볼게요. 인간계에서 등장한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엄매 121점으로 3등급, 그 다음에 미적분 127점으로 2등급, 수학이 좀 우수한 학생이고요. 영어는 2등급에서 버틴 학생이고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계속 같은 패턴이죠. 이게 정시에서의 전형적인 조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대학을 원하는 형태일 수 있고 4등급이에요. 71점, 67점으로 전체 표준 점수 합은 365점 정도 되니까
아마 구간점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승세단 라인업의 가장 끝선 정도의 총합에서는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강점 사항으로는 이 364점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수학하고 영어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국어 성적은 그런 맥락에서 보통인데 탐구는 좀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좀 성적의 특징을 가진 친구에게는 좀 어떤 대학을 추천을? 요 구간부터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요. 가산점들이 좀 영향을 많이 주죠. 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학 가산점이 생기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어차피 수학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수학 가산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 가산점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 심지어 더 많은 건 20%까지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도 활용하면서 내가 과학은 못 봤지만 그래도 사회한 애들한테 가산점 받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 요런 것까지 같이 접근을 하면서 대학들을 고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추천 네. 대학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학부터는 특정 영역이 하나가 유리하면 되게 유리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4개 뭘 대학부터는. 하나 잘 보면 그렇죠. 그 잘 본 성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대학으로 고르는 게 예. 유리하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어 성적이 2등급과 3등급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는 경우는 수학 2문제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2등급하고 3등급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어려웠을 때 2등급을 버텼다라는 건 분명히 그 공간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가나다군을 이렇게 추천을 했죠. 가군의 숭실대학교 건축, 나군의 성신여대 AI 융합, 다군의 광운대학교 자전 자연계열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셨지만 국어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신여대 보면 국어를 10%밖에 안 보죠. 가장 적은 것들을 선택했고요. 35%라는 건 사실은 10대 35 하면은 잘하셨으니까 몇 배죠? 3.5배. 3.5배. 예, 역시. 공부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3.5배입니다. 이거 기장은 놀리시는 하는 게 것 아니군요. 같은데요. 아, 네. 놀리시는 것 같은데. 네. 놀리다니요. 저희가 어떻게 해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100점이랑 350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적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 게다가 여기는 심지어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내가 제일 잘 본 과목인 미적분과 영어를 더해서 6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많이 반영한 경우도 상당히 적은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백분이 화성도 잘해줘요. 예, 네, 좋은 그래서 학교예요. 좋은 학교예요. 이 학생한테는 딱 맞는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실제 이제 진학 지도를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수시에서 우주상향 쓰고 육론술 쓰고 해서 다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예비번호 받고 끝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좌절을 하기보다 오히려 아까 말했던 대로 적어도 자기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을 테니까 수시 지원도 정시에서는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는 영역이 어느 대학에서 제일 많이 반영되는가, 그 와중에 영어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찾아서 끝까지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여기서는 이 학생은 영어로서 탐구 그렇죠. 못 본 게 커버가 된다. 아, 영어 중요하다니까. 영어 2등급. 여기 영어 보세요. 3등급이었으면 이 얘기가 안 이 나와요. 얘기가 안 나와요. 영어 3이면. 그래서 이제 이쪽 구간부터는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때문에 영어의 영향력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최상위 대학보다는 더 영향력이 커지는.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두에도 영어의 2등급도 퍼센트가 좀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2등급을 받은 학생이 작년에 비해서는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내가 영어 2등급이라면 확실하게 더 많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례. 마지막 사례로 가겠습니다. 네, 이 친구의 자극적인 사례. 자극적인 사례. 네, 좀 정말 자극적인. 분석해 주시죠. 이게 매운맛, 마라맛 강도 상 정도 되는데요. 엄매가 5등급입니다. 95. 이 100분위가 아닙니다. 잘 보면요, 5등급이 언제까지면 40까지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상 이거 5등급이지만요, 거의 6등급이에요. 5지만 6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 5등급의 끝, 예. 제일 아래. 제일 아래. 그런데 기아를 타면서 130점의 1등급을 받았어요. 97%로. 근데 이 학생은 훌륭한 학생입니다. 영어가 2등급입니다. 예. 수학하고 영어가 극대화된 형태인데 탐구 공부는 여전히 또 생지조합이죠. 그러니까 되게 많아져요, 이 조합이. 그런데 성적은
51, 46으로 더해봤자 97점. 두 개 영역의 절반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구가 대단히 이제 불리한 학생이고 사실은 정시에서는 5 정도까지는 리커버리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다른 5까지는 특정한 영역이 있으면. 네, 아주 좋으면 그래서 5까지 커버하는데 오- 근데 지금 커버가 오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뭐가 많아요. 뭐가 너무 많아요. 네. 많은 충분히 게. 겁니다. 어쨌든 미적분이 아니라 이 친구가 지금 기하죠, 기하잖아요. 네. 기하에서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영어도 우수한 편인데 표준 점수 합은 3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표점합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지역에 있는 국립대 하위권 학과 네, 서울권 가기 이거 힘들죠. 쉽지 않을 그것도 거예요. 힘든데 네. 성적이 워낙에 이번 불수능에서 이제 잘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 케이스로 잡았죠. 이 학생도 어쨌든 수도권 학생이고 수도권 학생의 핵심은 어쨌든 빨간 버스를 타더라도 집에서 다니자. 요 케이스로 같이 접근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은 망친 게 뭐 한 개다 이러면은 그쵸, 극강의 커버력 화장품으로 어떻게 해보겠지만 여러 개면은 네, 그런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경기권에 가면 네 개를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있게끔 해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 서울여대는 있는 버리는 건 아닌데 아, 대신에 그렇죠. 차이가 큰 편이에요. 버린 거나 다름없죠. 네. 15%면은 15%. 네. 15% 정도 들어가기 네. 때문에 15% 정도면은 5등급, 6등급도 괜찮다. 왜냐하면 잘한 게 35%에다가 게다가 이 학생도 영어가 우수했고 그리고 제일 우수한 영역은 네, 수학인데. 1등급까지 기하까지 1등까지 했습니다. 수학이 어쨌든 기하를 엄청 잘했기 때문에 기하가 35로 가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곱하기 1점이 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영향이 더 커지는 거니까 수학으로 이 학생은 네, 5등급 한 2개 있어도 4개 다 들어가도 괜찮아. 가산점으로 아주 어마무시한 가산점으로 커버를 해버린 거고요. 거의 약간 소년가장 느낌이죠. 소년가장처럼 그냥 수학 하나로 나머지 힘든 애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끌고 참고로 얘기하면 보통 100분위가 10%만 돼도 영향력이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나죠. 100분위 대학에서. 근데 20%를 준다라는 건 수학이 안 좋으면 오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이 친구한테 제일 유리한 대학은 서울여대라고 그렇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네. 대학들이 버리는 되게 겁니다, 이제. 독특합니다. 이제 네. 독특하게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시잖아요. 배가 있는데 점점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하나씩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씩 버릴 수 있는 제일 쓸모없는 것부터 버릴 거 아니에요. 네. 버릴 때. 5부터 버리는 겁니다. 이제 슬슬. 네, 그래서 가천대나 을지대 같은 경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우수 영역 순으로 50%, 30%, 20% 반영하고요. 하나가 없죠. 하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다. 네. 네, 세 개의 영역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못 본 건 20%밖에 안 되고 잘 본 건 50%이기 때문에 2.5배죠. 이것도 엄청나게 배수도 많고요.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100분위 점수를 잘 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진 부분이고요. 단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버리는 거 나도 버리고 싶으면은 너도 버리고 싶고 나도 버려서 좋아지면은 너도 버려서 좋아집니다. 다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지간한 그 높은 점수만으로는 커버가 안 돼요. 다만 우리가 또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학생 영어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 영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을 영어를 들고 올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대학의 특징은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를 많이 안 둬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더 중요한데 하나가 100분위가 무려 97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비록 못한 것들이 정말 진짜 너무 힘들게 많이 못했지만 잘한 걸 반대로 정말 극강으로 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상담을 할 때 보면 가장 많이 학생들이 이제 욕심을 내는 구간이에요. 이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한계점은 분명 경기권이나 인서울 끝자락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322점부터 한 360점대까지 그 점수를 보면 동점자 평균 뽑잖아요. 그렇죠. 그 동점자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한 두 개 영역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높아요. 맞아요. 대체로 보면. 맞아요. 생각 못할 만큼 높아요. 네, 생각 못할 만큼 높은 생각 못할 경우도 만큼 있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해야 돼라는 느낌이 이런 있을 수 경우엔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촘촘하게 자기 욕심껏 다 가나다곤을 배치하면 폭망할 수 있어요. 예상외로. 그럼 어떻게 그래서 배치를? 서울여대를 박은 거죠. 아. 네. 서울여대가 그래도 가장 유리하면서 또 네 과목 다잖아요. 또 보시면 어떠세요? 세 과목 반영하는 거랑 두 과목 반영하고 네 과목 반영한 거 있어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음. 어디를 제일 쓰기 싫으세요? 내가 뭐 그렇죠. 그 정답입니다. 애들이 덜 올 거예요.
네. 결국 대신에 밑에 두 개는 네. 많이 오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붙긴 더 힘들어질 거고요. 그 경쟁률에 대한 고민도 좀 그렇죠.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욕심을 안 버리고 가나다군 세 개에다 다 자기 욕심껏 쓰려고 생각을 하면 의외로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라는 점은 좀 강조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점수를 잘 알고 또 그 강점을 좀 제일 잘 극대화할 수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